내 사랑 그대여 내 손을 잡아요 오늘 밤 우리를 데이트하러 갈까요 청동길 인사동 어디든 좋아요 설렜던 날처럼 꿈을 꾸며 걸어봐요 힘든 일 아픈 맘 오늘은 잊어요 애들 걱정 말고 오늘은 내게 기대요 내 사랑 그대여 내 손을 잡아요 영원히 우리들 꿈을 꾸며 걸어봐요 청동길 인사동 어디든 좋아요 고된 일 아픈 맘 오늘은 다 잊어봐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1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너튜브로도 함께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녕 MBC 충북 들어오시면 지금 현장에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초반에 오디오에 조금 바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 우리 청취자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구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2021 증평 북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좀 여러분께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위로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책과 함께 위로를 넘어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음악들, 좋은 얘기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도서관으로 함께 아까 데이트할까요?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성리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또 진행을 맡게 된 성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 댓글창에 네. 성리 응원합니다. 성리 예뻐요가 있고 예뻐요. 성리 너무 이쁘다. 그리고 평소에도 또,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또 그러니까 팬분들한테는 많이 듣는데요. 네네. 네, 저 또 들을 때마다 좀 많이 부끄럽긴 하네요. 네. 네. 그래요. 자, 부끄러워하는 모습까지도 여러분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맞습니다. 안녕 MBC 충북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 이제 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소장하고 있던 책을 급하게 또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인터넷 18위에서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평범한 분들에게 또 공감과 위트의 어떤 위로를 주는 작가분이시죠. 하상욱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 셋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네. 그래도 가운데서 좀 화사하게 오늘 입고 와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둡게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곳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오시면서 뭐 어떠셨습니까? 첫 인상이라든지 소감. 소감을 느끼기에는 네. 너무 정신없게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바빴다. 네네. 오늘의 소감은 일단 바빴다. 네. 바빴다. 맞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준비하면서 이런 바쁜 시간들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더 너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MBC 충북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순서들 가득 담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리 씨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1부와 2부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감의 위로를 선물해줄 하상욱 작가의 강연과 가수 치즈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3부와 4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커피소년의 모노드라마와 축하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라디오 주파수 99.7MHz와 88.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안녕 MBC 충북 검색하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댓글 네. 많이 달아주세요. 자, 오늘 특별히 또 이제 북페스티벌에서 우리 하상욱 작가님께서 강연을 준비하셨어요. 네네. 오늘 또 위로라는 주제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맞춰서 저 나름대로의 위로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보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위로 특정한 어떤 부분을 또 집중해서 들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찝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자존감 이라는 게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위로랑 되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뭐 되는 일도 아, 없고 맞아요. 예.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를 돌아볼 틈도 없었는데 음. 오늘 한번 또 좋은 시간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 작가님은 그러면 자리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또 오늘 여러분께서 푸짐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퀴즈를 그쵸. 성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내주시죠. 네. 우리는 흔히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가리켜 뭐뭐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요. 독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무려 36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증평 출신의 조선 중기 시인이자 문인이셨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힌트는 여러분은 지금 2021 증평 김득신 북 페스티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엄청난 힌트를 여러분의 거의 입속에 떠 먹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드렸죠? 네, 거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은 너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특히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의 푸짐한 선물을 여러분께 쭉쭉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저희는 기다리던 우리 하상욱 작가님의 강연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제 6회 증평 김득신 북 페스티벌 책과 함께 위로를 넘어 위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서 이야기는 제목이 이겁니다. 자존감을 지키지 않는 법. 사실 자존감을 다들 지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자존감을 굳이 지키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의 비결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가끔씩.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글 쓰는 거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자존감이 좀 높아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난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하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제 최고의 비결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차단. 저는 차단을 되게 많이 해요, SNS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동안 이제 생활에 관련된 풍자글 같은 거를 많이 쓰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약간 그 연애 관련 그런 감정 관련된 글에 되게 꽂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런 글들이 모여서 시밤이라는 책이 된 거였는데 그 책을 쓰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글들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굉장히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하상욱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하상욱은 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연애 감정을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이건 하상욱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하상욱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길래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이분은 차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를 소비하지 않으시는 건 괜찮은데 저를 굳이 고쳐서 소비하시려고 하는 건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게 전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편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야지 하고서 차단하려면 이름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봤는데 이름이 너무 낯이고요. 저희 아빠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까. 제가 과감하게 아빠를 차단하고 저는 저희 자존감을 아주 잘 지킬 수 있었다. 왜냐면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단으로 자존감을 지켰던 일화 중에 저희 아빠와의 일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차단당하면 불쾌해하더라. 불쾌하게 해서 차단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단이라는 거는 당하면 되게 불쾌하긴 하죠. 왜 나를 차단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불쾌하게 해서 차단한 건데라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불쾌하게 할 만한 이야기들 좀 쉽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이라는 건 당하면 불쾌하기도 하지만 불쾌하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디자이너 하상욱, 저는 사실 전공이 디자인이고요. 직업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웹, 앱 이런 쪽 디자인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는 게 디자이너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면서 디자인을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클라이언트? 아니면 최종 소비자? 과연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볼까요? 뭐 팀장님? 여러 가지 생각이 속으로 드실 텐데 의외로 제가 디자이너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나눠보면 많이들 공감하세요.
의외로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동료 디자이너입니다. 예. 왜냐면 아무리 내가 별로라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막 동료끼리 좀 무시당하면 좀 되게 그렇거든요. 내 작업물에 대한 흥이 되게 깨지거든요. 근데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수정 요청을 받고 왔더라도 내 동료 디자이너가 와, 아까 그거 진짜 좋았는데 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한테 인정받은 사람같이 느껴지니까. 왜냐면 동료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다 전문가잖아요. 프로들이고. 근데 클라이언트나 최종 소비자들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 디자인 멀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사람들의 눈을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약간 정신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문가 집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동료 디자이너들의 눈치를. 근데 제가 18이하 상욱이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고 뭘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주 그 논평적으로 바라보질 않고 그냥 재밌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말고 쉽게 좋아요도 눌러주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글 쓸 때 너무나 행복했던 게 제가 그 전문가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뭔가를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18이하 상욱이 되면서 처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 좀 몇 개 썼습니다. 제 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하상욱 단편 시집 다쓴 치약 중에서 뭐 이런 글 쓰고요. 외모에 속지 마. 내면을 바라봐. 하상욱 단편 시집 덜 익은 삼겹살 뭐 이런 글 쓰고 그리고 제목이 없는 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뭐 이런 글도 씁니다. 이건 제가 좀 사랑 뿌린 척 하려고 쓴 글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요즘 좋은 생각 그러면 너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떠오르면 그것도 좋은 생각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서 썼던 글이었고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뭐 이런 글도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제 감정적인 감정을 담은 글들을 많이 썼을 때 썼던 글들이 뭐 좋은 생각이 났을 네 생각 그리운 건 그때일까 그때일까 뭐 이런 글들 좀 썼었어요. 아마 제가 글 쓰는 사람이 주변에 많고 동료들이 다 작가들이었고 제가 전공도 그쪽이었다면 오히려 이런 글들을 쓰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까 겁이 나서. 근데 이건 사실은 그런 겁 없이 되게 제멋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썼더니 그래서 결국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게 시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질문이 아니죠. 이걸 질문으로 던지시는 게 아니라 야, 뭐 너 그런 걸 시라고 썼니?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약간 공격 같은 거였죠.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지금보다 사실 제가 글을 처음 내고 시집을 처음 내고 어떤 뭐 매체에 좀 등장하고 이랬을 때 정말 많은 댓글과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누가 그게 시냐? 라고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시 맞죠. 생활을 이야기하고 비유가 있고 운율이 있고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시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이 덧붙인 말은 제가 디자이너였을 때는 전혀 덧붙이지 못했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네, 맞죠. 시 맞죠. 그러고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은 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디자이너 때 못했냐면요. 제가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을 하면서도 되게 좋아야 돼요. 이건 앞서가야 되고 뭔가 되게 뛰어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전문가 동료 디자이너들이 인정받을 것 같은 디자인을 꼭 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는 와중에도. 주변에서 중간에서 그게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하고 내가 디자인을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글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좋은 거 아니면 어때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좋다고 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제 글존감이 그래서 되게 높아요. 그 글존감이 높은 이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거든요. 인정합니다. 저는 딱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표현과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저는 딱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제 글을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죠 라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분 나쁘면 차단을 하죠. 그래야 서로 마음 편하니까. 18위에게 예술이란? 그래서 저에게 예술이란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 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술이란 저에게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저는 대답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가 되게 예술이었어야 돼요. 뭔가 뛰어나야 됐고. 근데 지금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글을 쓰고 내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 덕에 작가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그 예술입니다.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야, 적응되면 나쁜 소리도 괜찮을 거야. 괜찮아. 멘탈을 다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괜찮을지. 전에 제 그 SNS에 어떤 분께서 야, 이딴 글 좀 올리지 마. 삐리리야.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심지어 프로필 사진 웃는 얼굴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본명으로 실명을 아예 그냥 내놓고 이런 글을 쓰시는 분 전 처음 봤어요. 익명으로는 많이 봤지만. 그래서 웃는 얼굴에 제가 너무 끌려가지고 이 댓글을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프로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필 그 대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소가 나왔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이딴 글 좀 올리지만 삐리리야 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분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문에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긍정의 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긍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날이었죠. 제가 긍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었던 날이었으니까. 근데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식의 안 좋은 댓글이 있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사실은 며칠 동안 되게 좀 우울해요. 이게 쉽게 적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10만큼 좀 기분이 상했다면 지금은 한 5, 4 이렇게 떨어졌을 뿐이지 0이 되진 않더라고요. 반대를 보여드릴게요. 사촌 누나 가게에 정우성 씨가 오셨대요. 근데 정우성 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사촌 누나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사촌 누나가 자기도 모르게 와, 진짜 잘생겼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건 어떤 분의 글인데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사촌 누나가 와 진짜 잘생겼다라고 깜짝 놀라서 말을 뱉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우성 씨가 갑자기 딱 정색하시더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그 사촌 누나가 너무 그 덜덜덜 떨리는 마음에 진짜 잘생기셨다고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정우성 씨가 찡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아요? 2번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넘어가셨죠? 근데 정우성 씨 참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유쾌하게 이런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들어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은 아니니까 이 기분 좋은 상황이니까 유쾌하게 이렇게 넘기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안 질려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절대 이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말도 그렇게 질리지 않지만 나쁜 말은 더더욱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신은 가치 있어요. 이 말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가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왜 뭐라고 하는데요? 라는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좀 너무 쉽게 하는 지금 세상이 아닐까 싶어서.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SNS에 10년 만에 뵌 엄마 친구분이 나를 보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래 오랜만이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셨대요. 네. 어떤 평가 없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컸구나.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야 그래 오랜만이네. 야 너 요즘 이렇게 밥을 안 먹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니 뭐 너 요즘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아니면 뭐 공부 너 요즘 성적 많이 떨어졌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걸리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 한마디로도 대화가 끝날 수 있었는데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자존감을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존감을 지키세요라는 말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되게 많은데 이 말만큼은 정말 많이 좀 사실 싫어해요. 이 말을. 자존감을 지키라는 말을. 왜 싫어하냐면요. 저는 이 말을 이래서 싫어합니다. 안 지켜도 되잖아요. 누가 빼앗지만 않으면. 자존감은 빼앗지 않는 게 먼저지 내가 모든 방패, 엄청나게 단단하고 큰 방패로 막 지켜내야 하는 것
이 모진 풍파에서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 건 이라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뒤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존감에 대한 생각이고, 자존감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은 뺏으면 안 되는 것, 이게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존감이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상욱에게 자존감이란 우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공유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그 사이에서 각각의 그 모양으로 그 서로가 공유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같이 신경 써주지 않으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자존감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네 자존감은 네가 지켜. 이런 말보다는 야, 우리 같이 자존감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신경 쓰자 라는 개념이 조금 더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면 된다. 나를 싫어하지 말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자꾸 나를 싫어하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더 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면 같이 싫어할 마음도 저는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책할 필요 없이. 어떤 분께서 그 포털 영화 한 줄 평에 10점 만점을 주시고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기셨대요. 근데 이 한 줄 평에 대해서 10점 만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 영화의 제목도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 영화의 내용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한 줄 평만으로도 10점 만점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 영화를 1에서 10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그냥 너랑 봐서 좋았다. 그냥 너랑 봐서 좋았대요. 아마 모든 1분 1초가 그날 하루가 10점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랑 함께 했으니까. 이런저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은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 덕분에 내 그 하루도 10점 만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난 특별해, 딱 너만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을 8글자로 늘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 이 3글자는 난 특별해, 딱 너만큼의 8글자로 저는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좋았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로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 지루해 매일 나 책상에 앉아 할 일이 많아. 이제
하상욱 작가님의 강연에 의해서 우리 치즈 씨의 노래 오늘의 기분 라이브로 들었는데요. 네. 전 너무 옆에서 진짜 그 스튜디오 일렬에서 이렇게 네네.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호강하고 있는 것 귀가 같아서. 녹았나요? 귀가 지금 뭐가 흘러내렸네요,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귀 좀 춥고요. 예. 아, 네. 자, 치즈 씨의 라이브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 작가님 강연이 너무 재밌게 맞아요. 쏙쏙 들어서 성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묻고 싶은 게 많긴 한데 네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음. 그 디자이너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네네. 디자이너 얘기를 하실 때 공감이 됐던 게 같은 그 디자이너 분들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신다. 네. 근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이제 가수로서 이제 다른 프로 가수님들과 있을 때 오히려 그렇죠. 그분들보다 더 잘해야겠다. 네.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근데 좀 의외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디자이너셨다라는 그 제목을 네. 듣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건지. 저는 사실 뭐 글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정말 SNS에 그냥 친구들 보라고 처음에 글을 시작한, 심지어 뭐 전체 공개로 어디 연재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친구 그래요? 공개 글로 그냥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었어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좋아요 뭐 10개, 20개 그 재미로 한 몇 달 동안 글을 쓰다가 네네. 누가 재밌다 그래서 한번 책으로 엮어보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온라인 그 전자책으로 네. 그냥 올려놨던 게 그냥 시작이었는데 예, 저도 사실은 어떤 계기라고 하기에는 정말 계기가 있다면 심심해서 심심해서. 정말 계기라 그러면 심심해서 확실하네요. 예.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하 작가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맞아요. 답변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튜브에 아까 하 작가님 얘기로 꽉 찼다가 네. 치즈 씨 라이브 이후로 지금 굉장히 그 상큼하고 예쁘고 너무 노래가 저도 좋다. 제가 강연했던 지금 걸 이게 잊었어요. 줄이 쭉 올라가서 제가 잠깐 아까 하 작가님 걸 찾아보니까 네네. 우리 선인장님께서도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와닿는 말씀이라고 네. 하셨고 오늘도 옷장님이 몇십 년 만에 문학작품 강의 듣는 것 같다고 너무 재미있게 설명 잘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이님께서 글좀감 좋다고 아, 네.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그러니까 가수를 치면 뭐 노존감? 목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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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에 종감. 대한 종감, 아, 종감. 자존심.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표현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잘 장르 센스가.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성민 씨 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로 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일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일도 많이 없고 그와 동시에 약간 우울해질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럴 때 이제 작가님은 그런 해결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신지. 그래서 아까 광고 나갈 때 거의 개인 번호를 물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정말로? 연락해서 빠져들어서 얘기 봤어요. 들을 수 강연을. 있냐. 사실 저도 이런 어떤 뭐 강의나 이런 스케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도 없어지고 일이 줄어들고 네네.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제가 하는 건 절약입니다. 절약이요. 절약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이왕 그냥 진짜 나가지 말자. 어쩔 수 없죠. 이런 느낌으로. 거리가 줄었으니 소비도 줄어야죠. 그래서 좋은 제가 가장 하고 있는 건 요즘 절약. 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네.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그야말로 아까 시 같은 것도 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가 하 작가님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시가 있었지 이러면서 하 작가님의 시도 그러면서 더 기분 좋게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8이라는 그 이름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 성냥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잠깐 성냥팔이는 성냥을 파는 거니까 나는 시를 팔 거니까 시팔이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만들어 봤더니 그게 재밌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이름보다는 이제 그걸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그러면 본인이 쓰셨던 시 중에서 네. 가장 애정하는 시가 혹시 있으신지. 저는 사실 궁금하다. 그 요즘에 더 어울리는 글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은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이 글이 참 저한테 와닿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어서 네네. 이건 제목이 뒤에 나오는 글인데 예. 추락이 아니야 돌아온 거야. 하상욱 단편 시집 자이로드 럽중에서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사실 올라가고 뭔가 잘 되고 막 일이 잘 풀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뭐좀 무너지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추락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잠깐 돌아와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너무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서 요즘에 제가 많이 되뇌이는 글은 이 글입니다. 네. 음. 우리 뭐 은희님이 진짜 가까워지고 싶다. 뭐 커피 소녀님께서는 하상욱님 진짜 재치 짱이라고. 커피 소녀님. 어, 네. 근데 짱이란 말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게요. 너무 요즘에는 참 듣기 힘든 힘든 이야기인데. 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또 하상욱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네. 또 치즈 씨의 또 기분 좋은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네,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노래 듣기 전에 인사 일단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치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떤 마이크로 써야 되는지. 예, 편안하게 쓰시면 네, 저희 뭐, 바깥에서 네. 전천으로 맞춰드리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치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셋만 이렇게 우중충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가문의 단비가. 그러니까요. 예. 네, 참고로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치즈와 함께 무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무대라면 듀엣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듀엣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깜짝 게스트로 제가 네. 근데 치즈 씨 흔들리는 동공 봤을 때는 굉장히 네. 지우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 같은. 저도 지우고 싶고요. 왜요? 깜짝 게스트였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만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래도 좀 하셨었잖아요, 진짜. 네, 저 아, 음원도 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 네, 음원은 지금 접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오늘 저기 노래도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말리고 강연만 부탁드린 정말로? 걸로. 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는 우리 저기 또 좋은 목소리에 네네. 치즈 씨의 또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신 곡은 변명이라는 네, 곡이네요. 변명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이제 어떤 사람의 어두운 면도 되게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네네. 네, 그런 일상의 뭔가 밤하늘을 봤을 때 그 어두운 하늘이 그 사람 같고, 네,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뭔가 심오한데요. 예. 자, 그럼 박수로 그런가요?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매일 검은색 옷을 입고 어둠이 좋다고 하죠. 그대의 어두운 그 모습마저도 난 점점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검은색 하늘 그대로 가득해 매일 밤 그대로 사실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대가 생각나요. 그대는 매일 빛나는 햇살보다 어둠이 좋다고 하죠. 그대의 어두운 그 모습마저도 난 점점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매일 그댈 생각하며 눈을 감으면 보이는 이 하늘은 그대죠. 나는 그대를 좋아하는
그대로 가득해요. 네, 2021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 1, 2부 책과 함께 위로를 넘어 위로라는 주제로 화상욱 작가님 그리고 또 가수 치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예. 네. 우리 작가님 또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네.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게 말로 위로하기 참 힘든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영화 한 줄 평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또 포털에 10점 만점을 또 준 거예요. 어떤 영화에. 이것도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줄 평만 알려드리면 10점 만점 맞구나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분께서 10점 만점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본 내가 10점 만점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베스트 한 줄 평이 됐어요. 그 영화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 이상했던 날들이 일상이 됐고 일상이던 날들이 이상이 됐잖아요. 이제 요즘에 그런 날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일상들을 함께 견뎌나가고 잘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같이 노력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10점 만점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멋진 말씀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성리 씨 이름이 정답은 김득신이었습니다. 김득신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퀴즈 당첨되신 분들께는 따로 문자로 고지해드리겠고요. 자, 우리 하상욱 작가님과는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치즈 씨의 멋진 노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치즈 씨 부탁드립니다. 네. 쏟아지는 방울방울 진한 나무 냄새 귓가를 적시는 소리 살포시 머물러 있던 풍경 흐린 하늘은 싫다고는 투덜대다 멀리 보인 너에게 무작정 달려가 이내리는 나로 성가는 두근거리는 서툰 마음에 한 조각
여기로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채화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오늘 네, 김득신 북 페스티벌에 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마지막 곡으로 네, 마들렌 러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싱그러운 날엔 길거리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오늘 내 모습은 좀 예뻐 보이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뻔한 말이라도 건네볼까. 어색한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지게 만들 거야.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따르릉따르릉따르릉따르릉. 오늘같이 햇볕 좋은 날엔 매일 걷던 거리도 지겹지 않아. 문득 지나가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도 이 정도면 잘생겼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공원이라도 좀 걷자 할까. 짓궂은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숨지게 만들 거야.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나르릉 나르릉 썸썸이 더.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I'm in Madeline love. 나르릉 나르릉 썸썸이 더. 지금까지 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부, 4부 첫 번째 곡은 역시 성리 씨가 열어주십니다. 힘차게 들어볼까요? 원샷 청해 듣겠습니다. 다 같이 원샷. 달콤하게 부드러운 이 한 잔에 오늘을 잊어볼란다. 우리처럼 집에 가기는 싫어. 쓸쓸하게 술이 한 잔 생각나. 찬란하게 가득히 빈잔을 채우고 쓸쓸한 이 밤도 한 잔에 안쳐 오늘은 잊어볼란다. 다 같이 시원하게 원샷. 내라 우리 인생을
다시 저를 채워요. 후! 네, 흔들어주세요. 깔끔하게 부드러운 이 한 잔에 오늘을 잊어볼라는 걸. 이런처럼 집에 가기도 싫어. 쓸쓸하게 술이 한 잔 생각나. 우리 모두 가득히 빈자를 채우고 우리를 위하여 한 잔의 암정 오늘을 잊어볼란다. 다같이 시원하게 원샷 힘내라 우리 인생은 시원한 이 한 잔에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또 한 잔을 부딪히며 다시 잔을 채워요. 다같이 시원하게 원샷 힘내라 우리 인생은 시원한 이 한 잔에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또 한 잔을 부딪히며 다시 잔을 채워요. 또 한 잔을 부딪히며 다시 잔을 채워요.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위로를 넘어 위로. 이게 북페스티벌이지만 네. 또 약간 시간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성리 씨의 또 신나는 노래 원샷을 함께 그렇습니다. 신나게 듣고 왔어요. 아까는 조금 약간 잠잠했다면 예, 2부는 예. 또 3부는 또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내려왔습니다. 자, 또 3부, 4부를 저희와 함께 해주실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벌써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커피 소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제가 또 커피 소녀님의 그 책을 예.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반가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잠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올해 2월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요. 2월이요? 네네네. 네네. 거의 육아에 전념을 했습니다. 육아 대디.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방송. 예, 예. 그러면서 유튜브를 또 시작했고요. 저도.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뭐 가끔 행사나 또 공연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예 한 8개월 네네. 8개월입니다. 정도 돼서 한참 밤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오랜만에 집 밖으로 혼자 되게 좋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지금. 오늘이 네. 왜냐면 육아 때문에 항상. 아기가 태어나고 가장 멀리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참. 육아가 진짜 이건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들다고는 하세요. 저 예. 주변에도 굉장히 요즘 많이 생겨서 아. 막 진짜 힘들어. 저도 이제 21개월 정도 됐는데. 아, 정말요? 예. 네, 선배님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기분을 알죠. 네. 너무 잘하시겠네요.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해도 끝이 네. 있는데 네.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아련하게 저한테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방송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근데 톤이 원래 이렇게 되게 차분하신. 네네네. 이게 제가 육아에 지치셔가지고 많이 힘든 목소리인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맞나요? 네네네. 네. 자, 어쨌든 이렇지만 또 우리 커피 소녀님께서 또 여러분께도 위로의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요. 모노드라마를 특별히 좀 준비하셨다 그래요. 네, 제가 그 2012년에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네네. 그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음, 좀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네. 음악과 함께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중간에 육아 생각하면서 뭐 우시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약간 육아랑 관련 없는 얘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커피 소녀님 날이네요. 저희는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좀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라이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여러분께 또 퀴즈 이번에도 또 준비가 돼 있죠, 성리 씨?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노래 깔아주세요. 자, 1, 2부에 당첨이 안 돼서 굉장히 서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유 장소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최신 장소 확보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정보 전달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증평에 자리한 도서관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요거는 좀 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보기 있나요? 있습니다. 아, 있군요. 어려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1번은요. 증평 국립도서관. 2번 증평 튤립도서관. 너무 어렵습니다. 자, 28년 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네. 보기 둘 중에 하나 일단 여러분 어려워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우거든요. 네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딘가요? 예, 제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97번으로 부지런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커피소년님과의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감상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역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여러분 커피소년의 모노드라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운명적인 사랑이 자신을 찾아와 부족한 자신을 완벽하게 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죠. 그토록 기다려온 운명적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웃고 자꾸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을 잊었죠. 오래된 얘기죠. 사는데 지쳐 모른 척했죠. 혼자도 괜찮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대를 만나 나도 모르게 변해만 가요. 내가 왜 이런가요?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일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웃고 자꾸 가슴이 뛰고 이게 사랑일까? 믿고 살았는데 그대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온종일 그대 생각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일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웃고 자꾸 가슴이 뛰고 이게 사랑일까? 믿고 살았는데 그대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온종일 그대 생각뿐인가. 온종일 그대 생각뿐인가. 데이트 신청을 했고요. 적극적인 구애와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갈수록 그녀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따라 마십니다. 참 쓰고 맛없어요. 하지만 나도 이 아메리카노가 참 좋아집니다. 지금 내 사랑과 같아서요. 내 눈물과 같아서요. 달콤하진 않지만 변치 않는 무덤덤함이 좋았어요. 그녀는 참 아메리카노를 닮았습니다.
않은 무덤덤함이 좋아. 너를 알고 사랑을 한다. 너를 알고 눈물을 한다. 너를 알고 인생을 안다. 너를 알고 너만 원한다. 사랑을 안다. 너를 알고 눈물을 안다. 너를 알고 인생을 안다. 너를 알고 너만 원한다. 너만 원한다. 그녀를 기다리며 남자는 많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커피는 또 다른 영감이 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녀만을 위한 공연과 음원 발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떤 콘서트에 오프닝 게스트를 하게 되었고, 남자는 그녀를 그 공연에 초대했습니다. 8월 23일 그녀를 위한 첫 데뷔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막이 오르고 조명이 남자에게 비칩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이내 숨이 멎을 것 같고 먹지도 눕지도 무엇을 하지도 못해. 나로 사는 것보다 너로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사랑은 하나여서 너만 아는 걸 깨달아. 사랑이 찾아오면 알 수 있을 거야. 사랑이 느껴지면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했던 그 말들, 너를 향한 눈빛도 애태우던 그 맘도 그땐 이해할 거야. 사랑이 찾아오면 알 수 있을 거야. 사랑이 느껴지면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했던 그 말들, 너를 향한 눈빛도 애태우던 그 맘도 그땐 이해할 거야. 애태우던 그 맘도 그땐 이해할 거야. 너를 향한 눈빛도
일주일 뒤 남자는 그녀에게 다시 고백하기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맘 모르는 거 아니지? 이젠 말해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약간의 정적 후 그녀에게서 한마디의 말이 흐릅니다. 미안. 그냥 오빠랑 있으면 편해.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리며 제가 다시 말을 꺼냅니다. 나 후회 없이 사랑했고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기다려줄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만큼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곤 남은 커피를 다 비웁니다. 이제 연락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나와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마지막 그녀의 눈빛이 참 오묘합니다. 미안함일까요? 측은함일까요? 그녀가 악수를 청합니다. 지금 그녀를 잡은 이 손이 마지막이란 걸 압니다. 그녀와 맞닿은 마지막 3초. 내게 미안했나 봐. 마지막 인사로 아픈 맘 달래주는 걸까. 그냥 보내기엔 내가 불쌍했나 봐. 그래 잘 있거라 나의 사랑아. 이제 안겼던 이 순간도 이제 가까이 본 얼굴도 이제 잡았던 네 두 손도 내게 건네줄 3초라는 이 시간 이 시간에 갇혀 멈춰버리길 내게 전부일 네가 마지막 주고 간 이제 안겼던 이 순간도 이제 가까이 본 얼굴도 이제 잡았던 네 두 손도 내게 건네줄 3초라는 이 시간에 갇혀 멈춰버리길 내게 전부일 내게 마지막 주고 간 이 시간 내게 전부일 네가 마지막 주고 간 이 시간.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그녀가 결혼한대.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정말이지 운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 네가 내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또 부르면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통장 잔고 없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장가갈 거야. 나는 꼭 갈 거야. 남자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련히 찾아온 그 운명적인 사랑으로 인해 남자는 분명히 자신을 찾았고 당당해졌네요. 이전의 남자는 온전치 못하고 외로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선택했었다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의 분명한 자아로 서게 되었네요. 이젠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당당한 남자로 말이죠. 모든 시련과 상처에는 이유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선다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투성이 눈물쟁이 절망투성이 외로움쟁이 그대에게 꼭 말하고 싶은 하늘의 비밀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눈물 흘린 그만큼 더욱 빛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아프고 아픈 만큼 더 높이 빛나죠.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견뎌요. 그대의 그 눈물로 세상 비추죠. 그냥 크게 웃어요. 다 지나갈 거예요. 겨울 지나 꽃 피죠. 랄라랄랄랄라.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눈물을 흘린 그만큼 더욱 빛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상처는 별이 되죠. 아프고 아픈 만큼 더 높이 빛나죠.
네, 2021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이 북페스티벌에 딱 어울리는 예. 또 이게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거기에다가 노래까지 라이브로 곁들여서 네네.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잔잔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희 너튜브 유튜브 창에도 그렇고요. 네네. 문자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폭발적인 반응들이 폭발적이었죠.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네. 저는 일단 들으면서 예. 한 가지 들었던 게 좀 간지럽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예. 저는 자꾸 톤이 너무 이게 막 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제 귀나 여기를 자꾸 간지럽히시길래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좋다는 의미군요. 처음 겪는 그런 약간 감정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네네. 저기 유튜브 네네. 주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 성리 씨도 다음에 네네. 성리의 모노드라마 한번 해보라는 괜찮네. 많이 읽었습니다. 어. 예, 많이 읽었는데 저의 모노드라마는 과연 몇 살 때 어. 그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할 거 한 다음에 뭐 원샷 이렇게 때려도 되고 그것도 그렇게 괜찮네요. 이어지네요. 그렇게 이어지는 예. 한번.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는데 유규영아님께서도 코피소년 완전 좋아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이런 게 나지영님께서 깍 하고 네네. 물결을 한도 끝도 없이.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찐 반응이잖아요. 찐이죠. 네네. 찐이었던 거죠.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네네. 저도 아주 예전 사랑 이야기인데 네. 제가 장가가고 나서는 요 예전 사랑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애매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계신 분에게 오늘 뭐 생중계 된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거기가 저 충북 MBC라 네. 주파수가 안 잡혀서 못 듣는다. 요렇게만 언지를 하고 왔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사과폰이 아닌 이상에는 그쵸, 다 찾아볼 다 수 있지만.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네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 연락 한번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지금 아니, 생방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럴까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 예. 형수님, 무서운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문자도 많이 네. 들어왔죠, 성희 씨?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제가 하나 보이는 게 내비를 봐야 돼서 라디오로 듣습니다. 네. 목소리 참 달달합니다. 노래와 스토리 혼연일체네요. 가수님이 쓰신 건가요? 작가님이 쓰신 건가요? 너무 좋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네네. 물어보셨어요. 네. 제 책에 나와 있던 네네.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이라는 책입니다. 책 저도 어쩌다만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그럼 그 책을 통해서 쓰게 된 건지. 어떤 계기로 그 책을 쓰게 되신 건지. 네네. 뭐 어떤 커피 소년이 어떻게 데뷔하게 됐는지의 어떤 일대기고요. 그걸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네네. 또 아니면 어떤 소년의 성장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참 사랑을 몰랐던 참 나약했던 어떤 남자가 짝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남자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짝사랑의 어떤 절절함이 네. 애 아빠가 이런 절절함과 센스와 이 감성을 보여줘도 되는 것인가 예전 싶을 정도- 이야기다. 예전 이야기다. 뭔지 혹시 예전 사람. 얼마나 되신 얘기죠? 저게 경험했던 거는 뭐 2010년, 2009년 이야기고요. 네. 저 책은 2012년에 아니 그러니까 출간된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네. 이름이 왜 커피 소년인가요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아까 모노드라마 중간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이거. 나왔죠. 아니 커피를 되게 전 좋아해서 커피 소년인 줄 알았더니 되게 쓰고 맛 없다고 네네. 그냥 지금도 때문에. 제가 네. 커피를 마실 때면 디카페인으로 마십니다. 커피를 주로 나는 음용하진 않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있는 줄 그렇진 알았어요. 않아요. 진짜 제가 솔직히. 보이차를 주로 음용하고 보이차요? 예. 아. 그 흙 맛이 나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예. 건강에도 좋고. 아.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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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차 말고. 보리차. 보리차도 이성미 씨 좋고. 보리차는 집에서 냉장고에서 모르시나 꺼내먹고 봐요. 나오는 예, 예. 보리차 말고 보이차 처음 들어봤어요. 어른분들이 많이 예. 좋아하는 정말요? 예, 흙맛 나는 보이차라도 한 그런 잔 놓고 보이차가 있습니다. 할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소년이 아니라 네,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커피 소년. 이 탄생 일화인 거죠. 네네네. 이게. 너무 감동적인데. 네네. 이게 또 커피 소년님만의 네네. 혹시 이제 그럴 때 이 글을 쓰셨을 때나 굉장히 약간 우울한 감정이나 좀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외로울 때나 우울할 때 좀 해결법, 약간 극복 방법 있으신지? 화가 날 때나 우울할 때. 네. 외로울 때는 솔직히 요즘엔 많이 없고요. 그러면 요즘 외로울 틈이 없지 뭐.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예. 혹시나 어떤 있었다면. 우울할 때나 뭐 그럴 때는 저는 근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 옆 동네 집값이 올랐대. 전혀 상관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예. 거. 뭐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라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근원을 생각하는 거죠. 뭐 비싼 집에 살아봤자 뭐해.
내가 깔고 앉아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마치 하루 우리 가족과 네.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 되지. 그렇죠. 예. 저는 근원적인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깨달음의 방향으로. 네네네. 그 해골에 있던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는. 네, 아주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그렇군요. 예, 생뚱맞았나요? 제가?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오늘 하상욱 작가님도 그렇고 네, 커피 맞아요. 소년도 그렇고 되게 네. 그 뭐랄까 되게 자칫 잘못하면 작가나 이런 글 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되게 넘어서기 힘들겠다 싶은데 되게 우리랑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옆 동네 집값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라든지. 남다른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요. 같은 고민을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5866님께서도 노래만 듣다가 커피소년님 처음 뵙는데 이미지가 신승훈님 닮으신 것 같다는 얘기가 아, 있어요. 예,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얘기 나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오늘 그 드레스 코드나 느낌이 예. 그 시크릿 가든의 현빈님을 아, 따라하는 그 색상, 네. 아니, 이게 트레이닝복 색상이 좀 있죠. 같은 메이커가 아닌 같은 거죠? 메이커는 아니고, 요거는 약간 트레이닝 뭐 메이커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 노리신 게 아니군요. 제가 아끼던 건데. 이게. 아, 아니, 저지 색깔과 이 헤어스타일도 네, 굉장히 좀 똑같았거든요. 그때 현빈님. 제가 조금 좋아하시나 했죠. 약간 좀 2010년대 감성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육아 때문에 또 그때 한동안 멈췄구나. 오늘 좀, 지금 좀 멈췄네. 멈춰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셨네. 예, 한 그때로. 2, 3년 전에 어떤 감성으로 멈추지 않았나. 아, 또 그렇게 또 들어막는군요. 예, 예. 그래요. 저 패션 생각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옆에서 신승훈 공격해 오른쪽에서 현빈 공격해 지금 아, 네. 정신이 혼미하실 것 부끄럽습니다. 예, 같은데요.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아이 키우고 나서부터는 좀 못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평상시에 그래도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서 네. 이런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책도 좀 자주 읽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 책을 요즘에는 동화책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아주 그렇구나. 반복적으로. 어. 네, 그 애기들 책들은 의성어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8개월이면은 내용 있는 책보다는 거의 의성어 위주로. 토끼는 깡총깡총. 어. 뭐 아기가 아장아장.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네. 저는, 그 내용이 다예요. 예,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저는 있어요. 많이 배워가네요, 오늘 육아에 대해서. 뭘 배우셨어요? 일단은 뭐 이런 책을 읽어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유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써야 된다. 어, 라는 네. 거. 예.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요즘은 함께 육아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아이를 위해서 노래도 이렇게 좀 지어주고 그러세요? 아, 이런 목소리로 아이한테 막 깡총깡총 막 이러면 막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네. 잠을 잘 자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진짜로? 예, 실제로? 좀 자장가에 용이한 목소리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책도 제가 자주 읽어주는 편이고 그 네네. 귀에다 저 대고 잘 자요 한번 하면 저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자요. 귀에다 네. 거리두기.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커피소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쯤에는 정말 그야말로 그런 감성을 가지고 글을 쓰셨다면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떠세요? 좀 그런 감성이 이제 결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것들이 있고 막 그 짓누르는 것들이 좀 있다 네네네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좀 자칫하면 나도 소시적에는 이런 감성, 네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내가 뜻하는 바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네. 아마 지금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도 네. 나도 젊을 때는 좀 이랬는데 네네. 지금은 막 집에 들어가서 뭐 애 밥하기 바쁘고 맞아요. 빨래하기 바쁘고 너무 이 코로나 속에서 더더군다나 네네네. 이럴 것 같거든요. 저도 어떤 커피 소년의 그간 해왔던 정체성이랑 많이 부딪히더라고 결혼하니까. 네. 왜냐면 주로 잔잔한 발라드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음. 사랑 이야기도 많이 썼었고. 네. 그런데 결혼하고 또 육아하고 또 일상을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20대, 30대의 감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스토리를 썼었다면 예. 이제는 사연을 받아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받아서 제가 곡을 써줘요. 그래요?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곡을 써드린다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송리 씨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세요. 제가 네.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네. 이런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사연 컨텐츠로 해서 하려고 했어요. 네. 했는데 팬분들이 성리야 그 사연 좀 재미없어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구나 해서 난 안 했는데 커피 소녀님께서는 되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럼 소통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소통하고 싶어 했는데 또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분이 좀 많이 계세요. 팬분들이. 아, 아니면 그래서 댓글 중에. 같은 거를 네. 곡으로 만들어서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좀 허락해 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정혜연님께서 애기 입맛 성리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애기 모르겠는데요. 애기 어쨌든 제가 네. 좀 아직 어린애처럼 행동을 해서 그런 거. 우리 팬분들 우리 저기 성리가 더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많은 분들 네.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저기 그 사실 상품이 걸려 있는 퀴즈가 이게 중요한데 1, 2부 때 많이 못 나갔어요. 맞아요. 퀴즈 한 번만 더 내주세요, 우리 성리 씨. 알겠습니다. 수많은 보유 장소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최신 장소 확보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 정보 전달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증평에 자리한 도서관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증평 국립도서관, 2번 증평 튤립도서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외식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등해서 푸짐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이 연애할 때 도서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 아련하게 네네. 막 이렇게 막 밑에서 발로 사인하든지 뭐 이런 완전 옛날인데요. 아, 예. 그거예요. 너무 약간 너무 갔는데요. 뭐 도서관 저도 가는 공감 잘 못하겠네요. 그래요? 예. 도서관에서 혹시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도서관에서는 이건 실패인 걸로. 예, 예. 성리 씨도? 저는 쳐다도 안 맞췄죠. 예. 예, 예. 아, 빨개지셨네요. 제 두 분이 되게 손질이 빠르네요. 네, 네. 저를 바로 이제 단가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저희가 주제가 있거든요. 네네. 책과 함께 위로를 넘어서 위로. 네네. 그래서 정말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겪어오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는 자리인데 저희가 이따 또 노래도 듣고 해야 되니까 위로의 말씀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뭐 네. 청취자분들께. 네네. 일단 모든 끝은 있는 거니까요. 네. 조금 더 견디다 보면 또 견딘 만큼 그것이 어떤 내면의 강함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의 내성을 키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이 말을 좀 되새기면서 저희는 광고와 함께 잠깐 쉬었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퀴즈 정답부터 일단 듣겠습니다. 성리 씨 오늘 정답이 뭐죠? 정답은 증평 국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는 튤립이 좋아하시면서 오답 네.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5650님께서는 모노드라마를 듣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튤립처럼 예뻤던 도서관 데이트가 생각난다고 이분 저한테 힘 한번 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튤립한표를 던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21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과 함께 했는데요. 일단 커피소년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북 페스티벌에 어떻게 보면 작가로 초대된 거 아닙니까? 네, 작가 겸 토크 콘서트, 예. 가수 겸. 예전에 쓴 책이지만 네. 저도 오랜만에 책을 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썼었구나. 글 쓰는 걸 멈추지 않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했고요. 예.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또 작가로 또 초대돼서 왔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진짜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모노드라마가 네네, 또 네네. 함께 듣기를. 예, 기대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리 씨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예. 오늘 진짜 커피소년님 얘기와 이런 책 이야기, 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는 진짜 책을 좀 읽고 글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소년님은 예. 자리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자, 증평군이 주최하고 MBC 충북이 주관한 제6회 증평 김득신 북페스티벌입니다. 많은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커피소년의 라이브를 끝으로 한 2곡 정도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리 씨는 다음에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성리 씨 좋은데요? 저 또 불러주실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MC로. 네. 알겠습니다. 가수로도. 예. 가수로도. 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줍게 떨리는 내 손을 널 향해 내밀어 본다 하는 줄은
수줍게 수줍게 떨리는 내 손을 널 향해 밀어본다. 하늘 주르는지 한 방울 내린다면서도 거리를 줄다. 그런가 보자. 네가 함께 가자는 걸음인지 미사도 미소만도 신사도 가로수도 대한마로 니의 공원도 말야. 나와 함께 들어 그곳이 난 말이야.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집 앞에 모두 비추는 가로수도 우리 동네 그 작은 공원도 말야. 나와 함께 들어 그곳이 난 말이야. 너만 있으면 돼. 네, 낭만이라는 곡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행복의 주문이라는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소년이었습니다. 버스 택시에서 영원의 주방에 소곤약을 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쉬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숨을 기나고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복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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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라. 오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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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라. 따라하면 돼요. 감도해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숨을 기나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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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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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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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감사합니다.